Hello everyone, 지니 톡스의 지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콩글리쉬, 콩글리쉬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재미있는 표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영어의 단어를 차용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새롭게 신조어로 만들어낸 그런 영어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어떤 영어의 잘못된 표현들을 우리는 자판글리쉬 혹은 자플리쉬 혹은 장글리쉬라고 부르고요. 스페인에서는 스페인과 잉글리쉬 합쳐서 스팽글리쉬라고 하는 영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영어 표현 콩글리쉬 16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SNS 사용하시나요? 이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SNS 사용하고 계시죠? 자, 이 SNS 영어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화이팅!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힘내! 자, 잘할 수 있어! 라고 기운을 줄 때 화이팅! 이라고 하죠. fighting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fighting 이라고 하는 단어는 fight, 싸우다 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fighting 이라고 표현하면 싸움, 전투 이런 무서운 뜻이 있죠. 자, 올바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cheer up 혹은 go 라고 응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자, 바바리 입고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바바리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영국의 패션 사업체, 영국의 어떤 패션 기업체인 이름 Burberry에서 비롯된 그런 단어죠.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a trench coat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습니다. a trench coat. 세 번째, 자, 우리 아이 쇼핑 하러 갈래?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아이 쇼핑, 눈으로만 보고 직접 사지는 않겠다 라는 의지를 담은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아마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 캐나다인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아이 쇼핑 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What? 눈을 구매한다고요? 무서운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영어로 바르게 표현하려면 이럴 땐 window shopp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window, 창문이죠. 그리고 shopping. 그래서 직접 사지는 않지만 눈으로만 구경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때 window shopping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리모컨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자, 이 단어는 우리가 멀리서도 어떤 기계를 조작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계를 리모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의 발음 표현은 remote controller이 되겠습니다. remote라고 하는 단어는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ontroller이라고 하면 control, 통제하다 혹은 조작하다, 이렇게 조절하다, 움직이게 하다 라는 단어에서 er 붙여서 controller, 조작하게 하는 기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emote controller.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이 1인 가구들이 살고 있는 집들 원룸이라고 표현하죠. 원룸. 자, one room이라고 하면 방 하나, 한 개의 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ne room, 원룸의 올바른 표현은 a bachelor suite apartment 또는 a studio apartment 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bachelor이라고 하면 미혼남, 독신남 혹은 학사 학위 소지자를 우리가 bachelor 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이 bachelor 뒤에 suite apartment 혹은 bachelor apartment 이렇게 붙이게 되면 말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 공간 안에 침대를 놓을 수 있고 또 부엌도 있고 책상도 놓을 수 있고 하는 그런 탁 트인 그러한 공간의 어떤 아파트를 a bachelor apartment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스킨십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자, 이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자, 스킨십 하면은 스킨, 피부,
ship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둥둥 떠다니는 배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명사의 뒤에 붙게 되면 그 명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어떤 접미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iend, 친구라는 단어에 ship 붙이면 friendship, 우정을 표현하게 되죠. 또 relation, 관계라는 단어에 relationship이라고 붙이게 되면 어떤 관계, 관련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kinship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touch 혹은 hug, 껴안기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SNS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에는 Social Network Service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SNS에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물 밖으로 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SNS라고 표현하면 그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표현을 하신다고 하셔도 아마 99% 이상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야말로 아주 대표적인 칸글리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튜브와 같은 어떤 말 그대로 SNS를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하려면 소셜 미디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사회관계망에서 사용되는 웹사이트 또는 소프트웨어를 표현하는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젊은 날 미팅 한 번쯤 해보셨나요? 젊은 남녀가 미혼인 남녀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인이나 친구들의 소개를 받아서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한 것을 미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팅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표현은 blind date가 되겠습니다. blind라고 표현하면 눈이 먼 혹은 맹인을 얘기할 때 blind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date 할 때 이 date는 말 그대로 남녀 간의 데이트, 함께 만나서 뭔가를 하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데이트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미팅의 올바른 영어 표현은 blind date가 되겠습니다. 사업상 누군가를 만나야 하거나 또 혹은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종이, 자, 네임카드 주고받고 하시죠. 자, 이 네임카드라고 하는 표현은 역시 칸글리시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비즈니스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하면 사업을 의미하죠. 카드 역시나 네모 반듯한 종이로 만들어진 카드가 되겠는데요. 자, 앞으로는 네임 카드 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카드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 MT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MT. 저도 옛날에는 MT 하면 Membership Training 이런 개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MT라는 그러한 표현이 따로 있질 않죠. 우리 한국 안에서만 있는 이 MT 문화, 제가 볼 때는 드링킹 트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삼가야겠죠? 벌써 11번째까지 왔는데요. 자, 오피스텔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영어로 적어둔 곳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피스텔? 마치 원룸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칸칸칸 아주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빌딩을 의미한다고 바로 알아듣죠. 하지만 역시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단어도 오피스 그리고 호텔이 합쳐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굳이 표현하고자 한다면 싱글인 사람, 미혼인 사람들이 사는 어떤 아파트 빌딩, 아파트 빌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째 칸글리시,
콩글리시. 자, 커닝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커닝하다라는 표현을 아마 영어에서 cunning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따온 것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커닝하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가 어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커닝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영어 표현은 cheating이 되겠습니다. chea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cheat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롯된 어떤 동명사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cheat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를 속이다, 사기치다,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닝하다에서 비롯된 cun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단어는 교활한 혹은 간계라는 뜻을 가진 무서운 단어이네요.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빨리 풀려서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습니다. 자, 펜션 가보신 적 있으시죠? 펜션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놀러 가서 여행을 가서 머무르게 되는 어떤 숙소의 한 형태, 어떤 콘도의 한 형태로 우리가 펜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펜션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의미가 연금 혹은 생활보조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도 역시 팡숑이라고 표현하면서 연금, 생활보조금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행 가시거나 또는 기념하고 싶은 장소에서 셀카 많이 찍으시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셀카를 자주 찍는 편은 아닙니다만, 물론 이 유튜브야 셀카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이 셀프 그리고 카메라가 합쳐진 단어로 여겨지는 이 셀카라는 표현 역시 칸글리시입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제대로 표현하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사진 찍는 이러한 표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셀피라고 표현합니다. 자, 셀피라고 했을 때 I took a selfie 라고 하면 나 셀카 찍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셀카봉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셀카봉이라고 하는 표현은 올바르게 표현하자면 a selfie stick, 막대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selfie stick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트나 어떤 편의시설이 오픈식을 할 때, 오픈식 말 그대로 개업을 할 때 그랜드 오픈이라고 써서 광고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grand라고 표현하면 웅장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open이라는 단어는 형용사 혹은 동사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인데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열려있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사로 사용을 할 때 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rand open 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틀린 그런 표현이 되겠고 올바르게 표현하자면 grand opening 그렇게 해서 웅장한 개업식, 웅장한 개막식을 표현하게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grand opening. 칸글리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매니큐어 바른 여성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일샵도 많이 생기고요.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자, 네일샵에서 받는 어떤 그런 손톱 그리고 손 이렇게 케어받는 것, 관리받는 것을 매니큐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니큐어 발랐어 라고 표현하는 것은 손 관리를 발랐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바르는 그런 그 손톱에 바르는 그리고 또 발톱에 바르는 그 액체, 색깔이 있는 액체의 정확한 표현은 nail polish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nail이라고 표현하면 못 혹은 못을 치다 라는 뜻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손톱을 얘기하죠. 그래서 손톱 nail polish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광택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매니큐어 발랐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올바른 문장은 I got nail polish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처음 두 번 말해볼 문장인데요. 자, I got nail polish
두 번 말해보겠습니다. I got nail polish. I got nail polish. 오늘은 칸글리쉬 16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영어권 사람들도 우리가 만든 이 칸글리쉬, 콩글리쉬 듣고 아마 차용해서 쓰고 싶은 그러한 표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셀카, 약간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원래의 영어 표현은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그냥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clip. Have a good day.